이번 시간에는 왜 프로그래밍을 이공계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건국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정갑주라고 합니다. 이 강의는 이제 이전 강의 왜 컴퓨팅적 사고를 비이공계 학생이 알아야 하는가에 대한 강의의 이제 후속 강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이제 아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자, 이전 강의에서 이제 이 얘기를 했었죠. 그 알파고가 이제 그 알파고하고 이세돌 간의 이제 어떤 대국 이제 결과로 그 이후에 이제 인류는 이제 컴퓨터라는 것이 더 이상 도구가 아니고 우리와 공존해야 하는 존재, 내지는 경쟁해야 되는 존재, 내지는 의존해야 되는 존재, 내지는 경계해야 되는 존재 등과 같은 이제 어떤 다양한 어떤 의미를 갖는 존재로서 이제 이제 인식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이제 그 어떤 도전 과제가 이제 생겨난 거죠. 자, 그 미래 사회의 이제 컴퓨터 역할들을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가정부 역할을 하는 이제 컴퓨터들이 나올 겁니다. 애완견도 있고요. 이제 로봇 애완견들은 이미 이제 뭐 나와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분야도 있죠. 의사, IBM 왓슨 같은 이제 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계속 진화하면 상당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진단과 이제 처방은 이제 컴퓨터가 할 가능성도 있죠. 무인 전함, 무인 전투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속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전쟁을 이제 컴퓨터가 대신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경찰, 뭐 영화 옛날에 있었죠. 로봇캅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먼 미래가 아닐 수도 있죠. 방송 기자 뭐 이런 것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는 예술 분야도 되겠죠. 가수, 뭐 작곡가, 소설가, 화가, 배우 이렇게 될 겁니다. 뭐 가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본에서 이제 그 인공지능까지는 아닐지라도 그 이름이 이제 하츠네 미코인가요? 뭐 그런 이제 그 어떤 사이버 가수가 있죠. 그래서 그 공연장에 실제 홀로그램을처럼 나와서 이제 노래도 부르고 뭐 이렇게 컴퓨터로서 뭐 이런 걸 하고 이제 많은 관중들이 가서 환호하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뭐 계속 이런 분야들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이제 다양한 분야에 이런 인공지능 컴퓨터들은 이제 들어올 겁니다. 자, 인간에게 이제 컴퓨터라는 것을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이제 설명들을 근거로 해서 보게 되면 이제 심각한 변화가 있었던 거죠. 이전 강의에서 그걸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을 사용했었는데 패러다임의 전환. 근데 과거에는 이런 이제 컴퓨터가 도구였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자기 편리함에 의해 사용했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아주 뭐 유용한 도구죠. 뭐 기꺼이 많은 돈을 내서 이제 살고 싶은 도구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진짜 다양한 이제 그 인공지능이 이제 들어간 어떤 이런 존재들로 나타나면서 사실은 이제 인간들은 이제 그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벌써 이제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들이 인간의 그 직업, 일자리를 다 뺏어갈 거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실은 컴퓨터들이 전쟁을 한다.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컴퓨터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이제 사용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인류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이제 제기하는 거죠. 자, 어떻든 이제 정리를 해보면 미래 컴퓨터는 이제 thinking을 하는 기계인 거죠. thinking machine이죠. 이 thinking machine이라는 것은 뭐 이미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알란 튜링에 의해서 이제 제기됐던 질문입니다. 과연 머신은 생각할 수 있는가? Can a machine think?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자, 자 이세돌과 알파고를 이제 계속 이제 사용합니다. 자, 이세돌 기사가 이제 알파고하고 바둑을 대국을 하기 전에는 아마
인공지능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봐도 둔 거죠. 근데 이제 패배하고 나서는 아마 이제 많은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야, 이 알파고라는 것, 내지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결국은 이제 뭐냐면 인간도 생각하지만 이제 알파고 정도가 되면 이제 컴퓨터도 생각한다라고 이제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이제 바둑에 관련된 기사를 보게 되면 이제 프로 기사들, 그냥 초짜들이 아니라 되게 이제 유명한 아주 뛰어난 프로 기사들이 알파고가 둔 바둑 수를 놓고 이제 토론하는 것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인간이 둔 적이 없는데 알파고는 두더라. 근데 막 인간이 뒀다고 하면 멍청한 놈이라 했을 텐데 실제 이제 인공지능이 두니까 한번 분석해 봤더니 상당히 그럴싸하더라. 라는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것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인공지능 컴퓨터는 생각을 하는 존재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수준에 가깝게 근접한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화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가게 됐죠. 자, 그러면 컴퓨터를 이해한다라는 것. 그러면 이제 예전엔 이세돌 기사가 알파고를 이해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자기를 패배시킨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이해한다라는 것이 그러면 이제 무엇인가라는 것은 결국은 컴퓨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게 이해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결국은 우리의 관심과 내지 우리가 질문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 컴퓨터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이라는 건 무엇이냐라는 거죠. 사고란 무엇인가? thinking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굉장히 인문학적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 인간의 생각이 무엇인가라는 건 철학이나 이런 분야에서 오랫동안 질문해왔던 것들이죠. 자,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인간의 감정이 뭐고 학습을 어떻게 하고 기억을 어떻게 인지 판단을 어떻게 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긴 세월 동안 많은 학자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그 해답을 찾기를 원했지만 저야 이제 이공계 사람인데 이공계 사람으로 이제 그 책이나 이런 글로 본 거로서는 우리는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학자별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긴 하죠. 인간은 이렇게 사고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그것이 진짜 사실이다. 그러니까 팩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인간은 이제 뇌를 통해서 이제 이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매우 작죠. 대충 어느 부위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정도 보지만 그게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습니다. 너무나 미지의 영역이죠. 근데 이에 반해서 컴퓨터는 어떻게 사고하는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저장하고 분석하고 뭐 판단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여기서 따라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다양한 걸 하고 있지만 결국은 다 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 오른편에 있는 인간의 영역은 진짜 수천 년 동안 뛰어난 천재들이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고자 했지만 아직도 진짜 밝혀진 바가 거의 없는 미지의 영역인 반면 오른쪽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아주 사소한 것까지 명확하게 알려진 분야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관계가 나오는 겁니다. 인간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든요. 인간이 만드는 건데 인간은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모르는 존재인 인간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인간처럼 생각하는 존재를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해함으로 인간을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컴퓨터를 이해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게 되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컴퓨터는 프로그램에 따라 작동을 하죠. 따라서 이제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이해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는 얘기면 컴퓨터 인공지능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컴퓨터 프로그램이 뭐냐? 그럼 결국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냐면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컴퓨팅입니다. 컴퓨터 실행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컴퓨터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프로그래밍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는 걸 이해해야 된다.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거죠. 그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만드는 과정 내지는 방법,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결국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것에 가까운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어지게 되면 결국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라는 것, 프로그램이 무엇인가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제 향하게 됩니다. 자, 우선 앞에 나온 얘기를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깊이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컴퓨터 언어 내지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데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기계입니다. 이게 이제 컴퓨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컴퓨터가 처음에 지금의 컴퓨터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튜링이라고 하는 알란 튜링이라고 하는 그 천재에 의해서 튜링 머신이 제시될 때 사실 이 개념이 이제 설계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곧바로 스토어드 프로그램 컴퓨터라고 해서 이제 존 폰 노이만이라는 그 유명한 대천재가 이제 아주 구체적인 컴퓨터 모델을 만들었는데 설계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요 개념이 그대로 적용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컴퓨터는 언어를 하는 존재라는 거죠. 인간처럼 이 언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면 그 컴퓨터의 언어로서 어떤 작업이라든지 어떤 지식이라든지 어떤 어떤 의미 뭔가를 이제 표현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이 특정 문제에 관한 해결 방법 이게 해결 방법에 뭐 지식도 될 수 있고 처리 절차 여러 가지 들어가지만 포괄적으로 개념적으로 그냥 해결 방법이라고 하죠. 특정 문제에 관한 해결 방법을 컴퓨터 언어를 사용해서 기술한 문서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중국과 이제 교류를 한다. 그럼 중국에 무슨 이제 뭔가를 전달해야 된다. 그러면 중국어를 써서 보내야 되죠.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게 무엇을 시키거나 컴퓨터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면 컴퓨터 언어를 사용해서 그걸 기술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컴퓨터는 결국은 프로그래밍 언어 능력이 있는 거죠. 중국 사람 중국말 할 줄 아는 거죠. 한국 사람 한국말 하는 것처럼 프로그램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 언어로 쓰여져 있는 프로그램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사람들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 컴퓨터 언어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 만드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들이 기술되어 있는 거고, 그게 컴퓨터에 주어지면 컴퓨터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그 다양한 이제 어떤 지능적 작업들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컴퓨터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컴퓨터를 이해한다기보단 요 프로그래밍 과정을 이해하는 거죠.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 과정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는 얘기는 결국 중국어를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컴퓨터 언어란 무엇인가? 얼마나 복잡한 건가?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약간은 놀라운 사실이지만
프로그래밍 언어, 컴퓨터 언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건 튜링에 의해서 처음 디자인될 때 아주 단순한 이론적 모델이 제한된 거죠. 튜링은 실제 프로그램 언어를 만든 사람은 아니고 그 이론적 모델을 제시한 거죠. 스토어드 프로그램 컴퓨터에 좀 더 이제 구체화되긴 했지만, 자, 이론적 구성은 뭐냐면 일단 데이터의 저장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저장 공간으로부터 정보를 기록하고 write하는 거죠. 읽어내고 하거나 아니면 아주 간단한 연산, 사칙 연산, 조금 복잡한 정도, 그 정도. 그 다음에 비교, 값이 같냐 다르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제어, 이거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이 어디냐, 뭐 이런 등등에 대한 그런 간단한 제어 명령 정도로 구성된 거의 뭐 유치원생 수준도 안 되는 아주 단순한 구조의 언어입니다. 그 이론적 모델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이 이론적 모델에 근거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뭐 포트란, C, C++, Java,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오픈GL. 오픈GL은 이제 이 애니메이션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스크래치. 스크래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배우게 될 언어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이제 이 이론적 모델이 있는데 이건 이제 튜링 머신에 의해서 만들어져. 튜링 머신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거죠. 알란 튜링에 의해서. 그리고 요거 후속으로서 이제 스토어드 프로그램 컴퓨터라고 존 폰 노이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매우 단순한 이론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현실 세계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 이론적 모델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될 스크래치라고 하는 이제 언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뭔가라는 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이제 일단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이제 가정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제 알고리즘은 뭐냐 하면 이거는 아마 이제 고등학교 때도 이제 어느 정도 막 이 단어를 공부할 수학 시간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알고리즘 굉장히 개념적 얘기인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나 절차를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아주 단순하게 아주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내지는 컴퓨터의 특성과 구조에 맞아야 된다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컴퓨터는 어떤 특이한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뭐냐면 이 컴퓨터의 특징에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문제 풀이 방법을 만드는 것이 알고리즘입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기에 더 좋고 멋있다 뭐 이런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처리하기, 컴퓨터 특성과 구조에 가장 잘 맞아야 그건 좋은 알고리즘인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알고리즘이 나오면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이건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를 있겠죠. 사용해서 구현을 하게 되는 거죠. 언어로서. 그러니까 이건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하고 이제 뭔가 그 교신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제 일단 머릿속으로 이제 중국 사람이 전달해야 될 내용들을 다 생각하겠죠. 무슨 정보를 전달해야 되고 뭘 요구해야 되고 이런 거 다 하고 나면 실제 중국 언어를 가지고 이제 그걸 써야 되죠. 거기에 해당되는 게 코딩인 거죠. 이걸 약간 이제 소설 그 이제 지필 이제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소설에서 플롯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인물, 주제, 배경 이런 것들, 그다음에 논리적 사건들의 논리적 구성, 배열 이런 것들이 되면 플롯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실제 이제 뭐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원고지에다가 집필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글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미국 작가는 영어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구체적인 단어와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알고리즘이 이제 왼편에 이제 그거라고 보고 이제 오른편이 코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게 되는 이제 언어 스크래치를 가지고 요걸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제 요것이 하는 것이 이제 핵심적 그 강의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알고리즘은 이제 뭐냐면 앞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적 방법 및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논리적인 겁니다. 이거는 이 비이공계, 자면 뭐
문과 쪽 사람들은 하기 어렵다 그건 아닙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거죠. 그건 아무 상관이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문과가 더 잘할 수도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전문가적 영역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할 때 이 논리적 방법이나 절차를 할 때 컴퓨터 언어의 특징과 구조 내지는 하드웨어, 컴퓨터의 특징과 구조에 적합하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여기는 이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컴퓨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요구되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 알고리즘을 쓰는 것은 이제 알고리즘 자체는 굉장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냥 뭐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들도 아마 이제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로 아는데 플로우 차트 있죠. 순서도.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객체 관계도라고 해서 엔티티 릴레이션십 그 다이어그램이라고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컴퓨터 쪽에 사용하는 이제 방법론들인데 이런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든 핵심은 뭐냐면 알고리즘은 논리적인 방법과 절차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특정 컴퓨터에 대한 지식 내지는 특정 프로그램의 언어를 몰라도 알고리즘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단 거기에 약간의 제약이 있는 것은 그 논리적 방법이나 절차가 컴퓨터의 특징과 구조에 적합하다라는 것은 적합해야 된다는 건 필요한 겁니다. 자, 이 순서도 플로우 차트를 간단히 살펴보죠. 최대값 구하기죠. 이거는 아마 이제 고등학교 때도 아마 비슷한 걸 배웠을 텐데요. 순서들은 이제 기본 블락들이 있습니다. 기본 블락을 가지고 하죠. 요게 이제 약간 탐원처럼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거고, 사각형은 이제 어떤 작업을 처리하는 거고, 다이아몬드는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이제 그 평행사변형 같은 것은 이제 입출력을 나타내는 거고, 이 직선들은 흐름선입니다. 이렇게 처리의 순서 같은 걸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자, 최대값 구하기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A 하고 나서 1, 똥똥 뭐 100만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죠. 그 최대값은 0, 현 위치는 1. 자, 그랬을 때 A 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100만 개의 값이 있다라고 이제 어떤 저장소 같은 거를 이제 그냥 기호를 써서 표현한다고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판단, 이 다이아몬드 들어가서 하는 건 뭐냐면 그 아까 이제 100만이 값이 들어있는 그 저장 장소를 A라는 이름으로 붙였죠. 그랬을 때 이제 그게 어떤 그 그것들의 위치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현 위치가 지금은 1이죠.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 있는 값과 그 다음에 최대값이라는 것을 이제 비교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앞에서도 이제 그 노란 이제 그 주석에도 나와 있죠. 모든 값은 0이 0보다 크다라고 여기서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 있는 A의 값이 최대값보다 크면 그때는 최대값을 바꾸는 거죠. 현 위치 값을 최대값으로 바꾸고 이제 바꿔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현 위치가 100만보다 작으냐 확인해서 만약에 작으면 현 위치 값을 하나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서 이제 이걸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현 위치 값이 이제 100만이 되면 그 두 번째 있는 다이아몬드 표시 판단하는 그 블락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때 나온 값이 최대값이 이제 100만 개 값 중에 최대값이 이제 거기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출력하고 끝내는 구조로 되죠. 자, 이게 이제 플로우 차트 순서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굉장히 직관적이고 논리적이냐라는 그 질문은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런 알고리즘들은 이게 컴퓨터의 구조와 특성에 맞게 설계된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00만 개의 숫자가 쫙 일렬로 나열돼 있고 이론상으로 설명하는 건 뭐냐면 맨 처음에 있는 것들로부터 하나씩 다 비교한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 플로우 차트에다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알고리즘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컴퓨터는 그렇게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면서 찾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더라도 일렬로 쫙 나열하고 앞에서부터 그냥 전수 조사하듯이 그냥 일관되게 한 번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잘하고 뭐에 효과적인지 알아서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알파고하고 그 이세돌과의 어떤 그 시합에서 왜 알파고가 이겼는가라는 것은 인간은 동시에 그 볼 수 있는 그 수가 바둑의 수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반면 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들은 그 찰나의 순간에 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제 다 이렇게 뒤져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100만이라는 값을 그냥 앞에서부터 다 그냥 순식간에 이제 이걸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이게 이제 컴퓨터가 갖는 어떤 이제 그 인간에 비해 장점들인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짜게 되면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이렇게 설계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구현하게 되면 컴퓨터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인문사회과학에서 외교학을 하는 학생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다른 나라, 완전히 우리하고 문화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고 한다면 우선 그 말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화, 그 대화 대상인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그 어떤 그런적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국 그건 뭐냐면 처음에 그 문화를 잘 모르면 그 언어라는 것들이 배우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처음에 하게 되면 굉장히 그러니까 컴퓨터를 처음 해보는 사람이 느끼기에는 어떤 그 직관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무식한 것 같기도 하고 억지스러운 것 같기도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이제 설명드리고자 핵심은 뭐냐면 그것이 컴퓨터인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컴퓨터는 그렇게 할 때 굉장히 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공계 학생들이 프로그램 못 짜는 이유는 그 프로그램이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은 그게 이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의 사고하고 잘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가 그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와 충돌하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도 이 플로우 차트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비이공계 학생들이겠죠. 인문사회 예술하는 학생들한테 이제 제가 이제 드리는 조언은 뭐냐면 컴퓨터를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이 프로그램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컴퓨터가 이제 작동하는 거죠. 그럼 얘는 왜 이렇게 작동할까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프로그래밍을 배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여학생이 새로운 남학생을 만나서 이제 연애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 남학생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남학생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고, 그 다음에 그 뭐 어디를 이제 낮에는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를 안다라는 것은 결국은 컴퓨터 하는 방식이라는 걸 조금씩 이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밍은 어떤 특수 전문 기술인가라는 질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플로우 차트 같은 거는 특별하게 컴퓨터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기본 지식만 있으면 이제 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이고 굉장히 개념적인 논리적인 거기 때문에 모든 분야 학생들이 어떤 개념적인 사고와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다. 이제 그거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비이공계 학생들도 당연히 잘할 수 있는 거죠. 단 코딩이라는 것, 즉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의 언어로 변환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전문 지식과 훈련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 컴퓨팅적 사고에서 배우게 될 스크래치인 경우에는 이 전문 지식이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하게 설계된 프로그램의 언어인 거죠. 아주 직관적, 아주 쉽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스크래치를 배우는 것은 스크래치를 배운다기보다 알고리즘을 써서 뭔가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것을 배우는 거죠. 자, 이거에 추가해서 결국 이제 알고리즘 공부와 훈련이라는 것은 컴퓨터적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컴퓨터라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되어 있죠. 합리적이라는 의미는 뭐 지혜롭다는 의미보다는 모든 경우의 수에 있어서 다 따져보고 그 중에 최적인 걸 선택하는 거죠. 인간처럼 그냥 가가지고 감으로 그냥 충동적으로 저지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제 작동하도록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비이공계 학생들이 이제 어떤 훈련을 받았을 때는 훨씬 더 이제 어떤 문제풀이 능력이 이제 개선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 비이공계 전문가들이 예술, 사회문화, 뭐 인문,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겠죠. 이제 이런 분야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을 알고리즘으로 개발할 수 있을 때, 이거는 뭐냐면 법학하는 사람들이 법에 관한 지식을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전환할 수 있을 때, 예술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예술적 그 어떤 그 재능을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이제 뭔가 만들어낼 수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이 철학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어떤 윤리나 도덕을 뭔가 최대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반영할 수 있을 때, 그때는 미래 컴퓨터를 훨씬 더 인간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비이공계 학생들도 뭐 모든 학생들이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관심을 많이 갖고 열심히 이 프로그램을 배워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코딩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기보다는 이 다가올 그 인공지능 컴퓨터들의 시대에 그 인공지능 컴퓨터들을 보다 인간적으로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인류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이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